비 내리는 가을날 대검찰청 통역 다녀왔어요. 제 이전 브이로그를 보니 생각보다 제가 대검찰청 통역을 자주 오네요. 보니까 모든 계절에 대검찰청 통역 브이로그가 있는 것 같아요. 검찰청 통역이 있을 때마다 오는 그 카페에 또 왔어요. 회의는 오후인데 여유있게 오전에 통역 장소 앞 카페에 한 4시간 전쯤에 와서 준비하다가 회의 들어갔고요. 자주 오는 곳인데도 올 때마다 또 새로운 긴장감으로 오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지난번에는 고위급 회의 통역으로 왔었는데 이번에는 고위급 통역은 아니라서 조금 덜 긴장되는 것 같기도 하고, 그러나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.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고위급 회의는 의전이 보다 더 중요한 것 같고, 회의 때 나누는 대화는 깊이가 있거나 전문적인 디테일한 내용을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.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실무진 국제회의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내용을 보다 디테일하게 다루기도 하고, 그래서 공부도 준비도 그만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통역 준비는 보통 사전에 의뢰처에서 해당 회의 관련 자료를 받아요. 자료를 받으면 전반적인 회의 내용을 파악하고 주제 관련 배경 지식을 공부하죠. 배경 지식 공부는 한국어로 할 때도 있고 외국어로 할 때도 있고 두 가지 병행할 때도 있어요, 저는. 배경 지식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회의인데 나에게 관련 전문 지식이 없으면 전문가들의 대화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또 통역하기가 아무래도 어렵겠죠.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배경 지식 관련 공부를 할 때 관련 전문 용어도 당연히 찾아서 정리해두고 외워두죠. 회의 의제를 보면서 이전 회의 때 논의됐던 주제가 있는지도 찾아보고 관련 내용이 향후 어떻게 디벨롭 될 수 있는지 예측해서 또 찾아보면서 회의 준비하기도 해요. 사실 의뢰처에서 받은 자료만 보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. 받은 자료들은 해당 주제 관련 아웃라인 정도로 생각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배경 지식, 앞뒤 맥락에서 이어질 수 있는 논의 등을 예측해서 미리 준비해두면 아무래도 회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또 따라갈 수 있는 것 같고요. 예를 들어 검찰청의 국제공조, 범죄수사 관련 회의라면 국제공조, 범죄수사를 주도하는 그런 기관이 양국에 각각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공부하고, 또 범죄 수익 환수, 금융사기, 마약 단속, 공조수사 분야라든지 또는 공조수사 절차 등을 또 공부하고, 국제형사 사법공조법 같은 게 있던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공부했던 건데, 이제 그런 관련 법규나 규정 등이 있다면 그런 것도 찾아서 또 공부하고, 그리고 최근에 협력했던 국제공조 수사 사례들 이 무엇이 있는지 공부를 하고, 공조수사 요청을 했을 때 상대국의 협력 절차가 어떻게 우리나라와 다른지 그런 것들도 또 논의가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공부하고, 그래서 이런 모든 공부 과정에서 알게 된 전문 용어들을 이제 한국어와 외국어로 정리를 해두고 외우고 숙지하는 거죠. 그래서 한두 시간 통역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며칠씩 사전 공부와 준비를 할 때도 있어요. 방금 말한 내용은 정말 예의일 뿐이고요. 회의 때 다루었던 모든 내용은 저는 남편과도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. 통역 전에 비밀 유지 계약을 할 때도 물론 있지만 비밀 유지 서약서에 제가 따로 서명을 하지 않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통역 내용은 그 기관의 비밀이라고 생각하고 통역 후에는 있는 걸 원칙으로 생각합니다. 긴장감도 풀 겸 당 충전해서 집중력도 끌어올릴 겸 해서 케이크를 이렇게 2개 주문해봤어요. 사실 이날 제 생일이기도 해서 스스로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2개 주문했고요. 평소에는 이렇게 욕심내서 혼자 케이크를 2개씩 먹고 그러진 않아요. 네, 생일날 열일하는 나에게 케이크 2개 정도 스스로에게 선물을 줘도 되겠죠? 저 2시 반으로 방문 아마 신청돼 있을 거예요.
면허증으로 드려도 되죠? 네, 네, 맞습니다. 5층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국제회의 때는 이렇게 태극기와 상대 국가의 국기를 준비하는 것이 기본 의전이죠. 이건 통역 시 사용하는 마이크 버튼이고요. 회의장에는 보통 이렇게 필기 도구와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물이 없을 때는 회의 시작 전에 물을 요청하면 되고요. 웬만하면 다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상대 쪽 통역사가 따로 없을 경우에는 내가 모든 대화를 통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통역 중에 목이 잠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물이 앞에 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이번 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을 했고요. 가끔 이런 질문도 있는데 화상회의와 대면회의, 통역 요율은 똑같습니다. 이번 회의 예정 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회의가 조금 길어져서 거의 2시간 정도 회의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2시간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2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휴식이 조금 중간에 있으면 좋은 것 같고요. 통역 요율은 1시간이 넘지 않으면 80만 원, 그리고 1시간이 넘으면 100만 원이고 6시간 초과 될 경우에는 1시간당 또 추가 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저희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기준이고요. 언어별 통역 요율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언어별 통역 요율표는 전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래 링크를 또 따로 걸어둘게요. 제가 예전에 이 대검찰청에서 2분의 검찰총장님 통역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고위급 회의 때는 상대국과 기념 선물 교환하는 것이 또 의전에 포함되어 있어요. 예전에 고위급 통역 관련 영상에도 제가 설명을 잠깐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고위급 회의 때 주고받는 선물은 누가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. 협력과의 모든 선물이 보관 및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.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전시된 해외 기념품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대표 선물 몇 개는 또 이렇게 대검찰청 로비에도 전시가 되어 있네요. 여기 이제 우즈벡 기념품, 이게 러시아 기념품. 네, 통역 후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집에 갑니다. 회의를 또 이렇게 이날 무사히 잘 끝낸 것이 이날의 제 생일 선물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.